흑인 웨이터가 식당에서 할머니를 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지만 그녀의 아들이 한 행동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곳에 댓글을 적어주세요. 레스토랑은 가로등 불빛 아래 웅장한 외관이 빛나는 도시 중심부의 명성을 상징하는 등대처럼 서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이 고급 와인에 대한 거래를 성사시키고 유명 인사들이 개인 부스에서 식사를 하고 리넨 냅킨부터 윤이 나는 수저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럭셔리함을 속삭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나는 표면 아래에는 더 어두운 진실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나은 삶을 꿈꾸는 흑인 청년 규현이 매일 직면하고 있는 진실이었습니다. 규현은 기회가 부족한 동네에서 자랐지만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에게 근면함과 회복력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식당에 취직했을 때 종종 자신을 불공평하게 판단하는 세상에서 자신을 증명할 기회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첫날부터 이 기회는 그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함께 왔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레스토랑의 매니저인 진아는 규현이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서 기대하는 법을 배웠던 모든 것, 즉 차가운 시선, 거만한 말투, 그리고 규현의 존재에 대한 간신히 경멸하는 태도를 구현했습니다. 핸더슨은 날카로운 이목구비와 그의 태도만큼 경직된 양복을 입은 5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철권으로 레스토랑을 운영했고 직원들에게 큰 소리로 명령을 내렸고 모두가 그의 주의를 가볍게 받게 만드는 우월한 분위기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의 주체는 바로 규현이었다. 규현아, 그 안경은 반짝거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어느 날 저녁 핸더슨이 소리를 질렀는데 그의 목소리는 부엌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가르며 울렸다. 나는 그들에게 단 한 점의 흠집도 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말을 이해합니까? 네, 선생님. 규현은 가슴이 조여오는 긴장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안정시키며 대답했다. 그는 싱크대로 돌아섰고 그의 손은 빠르고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그는 핸더슨의 시선이 그를 지루하게 바라보며 그를 더 꾸짖을 구실을 찾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규현의 나날을 힘들게 한 것은 핸더슨뿐만이 아니었다. 일부 직원은 관리자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며 그를 약화시킬 교묘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는 잘못된 명령을, 저기에서는 교활한 논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를 외부인,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규현은 그들의 행동이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손님 한 분 한 분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고 손님의 취향을 세심하게 기억하며 잊지 못할 식사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개심 속에서 약간의 인류애가 희미하게 빛나며 구원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동료 서버인 아름은 부담감이 커질 때 규현을 돕기 위해 자주 개입했다. 20대 후반의 그녀는 친절한 눈빛과 엉뚱한 태도로 스태프들 사이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핸더슨의 행동을 목격했고 자신이 승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규현아, 그 사람이 너한테 접근하게 놔두지 마. 어느 날 저녁 뒷방에서 냅킨을 개며 아름이 말했다.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규현은 그에게 작은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아름. 반만 보이려고 2배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름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그 사람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당신 자신이 되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아름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규현은 자신을 향한 기대의 무게를 지울 수 없었다.
모든 실수는 확대된 것처럼 느껴졌고 성공의 모든 순간은 핸더슨이 자신의 실패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가려졌습니다. 유난히 바쁜 어느 날 저녁, 규현은 쟁반이 균형을 이루고 만원인 식당을 탐색하면서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뛰어다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손님들은 참을성이 없었고 주방은 혼란스러웠으며 핸더슨의 날카로운 목소리는 칼처럼 소음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규현아, 7번 테이블이 10분 동안 음료를 기다리고 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규현은 가슴이 쿵쾅쿵쾅 뛰며 서둘러 술집으로 향했다. 그는 음료수 쟁반을 들고 7번 테이블로 돌아가서 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잔을 내려놓았다. 그는 그의 뒤에서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는 핸더슨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지 않아서 다행이군요. 핸더슨은 낮지만 독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다음에는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규현은 입가에 올라온 반론을 깨물었다. 그는 그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신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테이블로 넘어갔습니다. 핸더슨에게 그의 말이 그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규현은 지쳐갔다. 발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마음은 답답함으로 흐려졌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면서 그는 그 일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으며 그날 저녁의 사건을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확고한 믿음, 그리고 그에게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해 치른 희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다음날 아침, 규현은 늘 그렇듯 일찍 식당에 도착했다. 그는 은식기를 닫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또 다른 긴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핸더슨은 이미 거기에 있었고 주방 직원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규현을 본 그는 싱긋 웃었다. 오늘도 잘 따라갈 수 있는지 봅시다. 그는 비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규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일에 집중하여 핸더슨의 목소리와 스며드는 의심을 차단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반응하는 방식은 통제할 수 있었고 은혜와 결단력, 그리고 핸더슨조차도 빼앗을 수 없는 조용한 힘으로 반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하루가 지날수록 규현은 긴장감을 풀어주는 친절의 순간에서 위안을 찾았다. 한 손님이 그의 서비스를 칭찬했습니다. 아름은 농담을 나누며 분위기를 가볍게 했고 상황이 나아지길 바라는 마음을 잠시나마 허용했다. 그러나 그는 희망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 즉 진실성, 회복력, 부인할 수 없는 재능을 지닌 사람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싸워야 하며 모든 단계에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레스토랑은 늘 활기가 넘쳤습니다.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와 부드러운 재즈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규현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접시가 담긴 쟁반의 균형을 맞추며 테이블 사이를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혼돈의 가장자리에 있는 듯한 그런 밤 중 하나였습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주문, 관심을 요구하는 손님들, 숨 쉴 틈도 없이 꽉 찬 식당. 규현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니는 기저의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그 에너지로 성장했다. 그의 섹션의 테이블은 단골 손님과 새로운 얼굴이 혼합되어 가득 차 있었지만 한 그룹이 눈에 띄었습니다. 방중앙 근처에 2명의 노인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목에 진주 목걸이가 달린 우아한 버건디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고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는 은채였지만 규현은 아직 자신의 이름을 몰랐다. 그녀의 동반자는 똑같이 옷을 잘 차려입고 활기차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은채는 인내심 있는 미소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규현은 평소에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테이블에 다가가 전체 요리를 내놓고 더 나은 경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은채는 그를 올려다보며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식당 손님들의 냉담한 태도는 보기 드물었다. 당신은 훌륭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가 자신의 일에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것을 보는 것은 신선한 기분입니다. 뜻밖의 칭찬에 규현은 가슴이 뭉클했다. 고마워요, 부인. 다른 일이 필요하시면 여기로 오겠습니다. 그가 물러나자 그는 방 건너편에서 그를 노려보는 핸더슨을 발견했습니다. 매니저의 불만이 눈에 띌 정도였지만 규현은 이를 무시했다. 그는 그 사람의 호의를 얻으려는 노력을 중단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대신 그는 밤의 리듬에 집중하고 자신이 속한 섹션의 모든 테이블이 동일한 수준의 관리를 받도록 했습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식당의 템포는 점점 빨라졌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규현은 다리가 아프거나 등 뒤에 땀이 고이는 것을 거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정신은 날카로웠고 그의 움직임은 정확했다. 그는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어났습니다. 대화의 중얼거림을 뚫고 갑자기 날카로운 소음이 들렸다. 고개를 돌리는 헐떡거리는 기침. 규현은 본능적으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은채가 가슴을 움켜쥐고 얼굴이 무섭게 붉어지는 것을 보았다. 은채의 숨이 얕아지고 절박해지면서 동반자는 당황에 얼어붙어 도움을 청했다. 순간 방이 얼어붙는 것 같다. 손님들은 걱정에서 당혹감까지 다양한 표정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머뭇거렸다. 핸더슨은 마치 이것이 자신의 문제인지 논쟁하는 듯 팔짱을 끼고 식당 가장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규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쟁반을 내려놓고 은채의 옆으로 달려가 의자 옆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습니다, 부인. 저는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그는 아드레날린이 치솟는데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차분했다. 물러서세요. 핸더슨, 마침내 앞으로 걸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규현아, 이건 내 일이 아니야. 괜찮아요. 규현은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어조로 끼어들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점점 커지는 중얼거림을 무시하고 규현은 은채 뒤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몇 년 전 주민센터에서 받았던 응급처치 훈련을 떠올렸고 그 과정은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되다. 그는 그녀의 몸통에 팔을 얹고 주먹을 쥐고 그녀의 배꼽 바로 위에 눌렀습니다. 그의 다른 손이 그것을 덮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임리히 기동을 시작하여 빠르게 위쪽으로 추력을 가했습니다. 잠시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는 숨이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규현은 뒤에서 핸더슨이 화를 내며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방 안의 모든 시선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집중하면서 머리에 박힌 각 숫자를 세었습니다. 마침내 은채는 헐떡거리며 기침을 했고 음식 한 조각이 목에서 흘러나왔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고 공기가 폐로 다시 유입되면서 몸이 떨렸습니다. 규현은 앞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여전히
두 손을 그녀 옆에 맴돌며 뒤로 물러섰다. 방 안은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손님들은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일부는 격려의 말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은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규현을 올려다보았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감사함이 가득했다. 당신은 내 생명을 구했습니다. 규현은 안도감을 느끼며 미소를 지었다. 괜찮으시다니 다행이에요, 부인. 은채의 동반자가 은채에게 물 한 모금을 도와주자 박수 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규현은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부드럽게 물었고, 그녀가 괜찮다고 확신하자 규현은 다시 본연의 업무로 돌아갔다. 그러나 승리의 순간은 짧았다. 규현, 핸더슨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서 대화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잘랐습니다. 그는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방을 가로질러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규현은 그를 바라보며 차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를 돕고 있었어요. 그녀는 숨이 막혔어요. 그건 당신의 일이 아닙니다. 핸더슨이 씩씩 소리를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독이 있었다. 당신은 영웅놀이를 하러 온 게 아니라 음식을 서빙하러 왔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나요? 책임만. 규현은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했다. 나는 훈련받은 대로 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했고 행동한 사람은 나뿐이었습니다. 핸더슨의 입술이 비웃음처럼 일그러졌다.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했고 손님들 앞에서 이 식당을 망신시켰습니다. 이곳은 자선단체도 병원도 아닙니다. 규현아, 오늘이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이라고 생각하라. 당신은 해고야. 그 말이 규현의 내장을 강타했지만 그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턱을 꽉 다물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이해했다. 핸더슨이 뛰쳐나오자 방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일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은채는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동행인은 가만히 앉으라고 재촉했다. 규현은 그런 그녀를 바라보며 싱긋 웃었다. 괜찮습니다, 부인.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안전해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그는 자신을 짓누르는 불의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높이 들고 식당 뒤쪽으로 걸어갔다. 박수, 감사. 그가 방금 구한 생명. 이 모든 것이 핸더슨의 날카로운 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원한 밤 공기 속으로 나오자 규현은 뿌듯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비록 그로 인해 모든 것이 희생되더라도 그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알아차렸기를 바랐다. 식당을 나서는 규현의 피부에는 차가운 밤 공기가 날카롭게 느껴졌다. 그의 뒤에서 문이 쾅 닫히면서 웃음소리와 안경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방금 일어난 일의 무게로 마음이 무거워진 채 텅 빈 보도 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 불의가 그의 가슴 속에 불타올랐지만 분노 밑에는 조용한 자부심이 있었다. 그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을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한 여자가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규현은 추위에 대비해 재킷을 꽉 조이고 집으로 걷기 시작했다. 거리는 조용했고 도시는 밤의 부드러운 웅웅거림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기까지 이르게 된 모든 말, 모든 표정,
모든 순간을 되새기며 빠르게 뛰었다. 그는 핸더슨의 비웃음,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발사된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도끼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아파트에 도착한 규현은 낡은 소파에 쓰러지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갈라진 천장을 바라보며 좌절감과 결심의 소용돌이로 생각했습니다. 그가 차별에 직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 그것이 마지막도 아닐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서의 일은 월급 이상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꿈꾸던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었는데, 이제 그것은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규현은 커피 테이블 위에서 울리는 휴대폰 벨소리에 잠에서 깼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것을 향해 손을 뻗었고, 그의 눈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빛에 눈을 가늘게 뜨고 있었다. 화면에 나온 숫자가 낯설었다. 잠시 동안 그는 음성 메일로 보내는 것을 고려했지만 뭔가 대답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잠 때문에 거칠어졌다. 규현이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권위적이며 약간의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누가 전화해요? 제 이름은 태권이에요. 어젯밤에 우리 엄마를 만난 것 같아요. 규현은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선생님. 괜찮아요? 내 덕분에 괜찮아. 나한테 다 말해줬어. 규현이가 어떻게 자기 목숨을 구했는지, 나중에 매니저가 널 해고한 이야기. 내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 규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렸다. 그는 그럴 권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쓴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다. 고 마침내 그는 말했다. 은채가 목이 막혀서 아무도 연기를 안 해줬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태권은 낮게 찬성의 웅얼거림을 토해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규현은 중립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불의의 아픔을 느끼지 않기가 어려웠습니다. 핸더슨의 말에 찌르는 듯한 느낌을 숨기는 것은 어려웠다. 그가 말을 마쳤을 때 줄 반대편에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침내 태권이 말했다. 규현아, 오늘은 식당에 꼭 와야 하는데 할 수 있어? 규현은 깜짝 놀라 눈을 깜박였다. 식당으로? 내 생각엔. 제발, 태권이 부드럽게 끼어들었다. 몇 가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오까지 와주세요. 규현이 더 이상 질문을 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다. 그는 혼란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전화기를 쳐다보았다. 태권은 무엇을 원할 수 있으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던 곳으로 규현이 돌아가도록 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정오가 되자 규현이 식당에 도착했다. 문을 밀자 그의 배가 뒤흔들렸다. 구운 마늘과 윤이 나는 나무의 익숙한 향기가 그를 감쌌습니다. 식당은 텅 비어 있었고 평소의 분주함은 으스스한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흠잡을 데 없이 맞춤 양복을 입은 키 큰 남자 태권이 서 있었다. 그의 존재감은 주의를 끌었고 그의 날카로운 눈은 책임자였던 것처럼 여유롭게 방을 훑어보았다. 규현은 태권이 손을 내밀며 인사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규현은 아직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손을 흔들었다.
물론입니다. 규현이 더 말을 하기도 전에 백오피스 문이 열리며 핸더슨이 나왔다. 평소의 자신감은 태권을 보고 흔들렸다. 그의 얼굴이 살짝 창백해졌다. 태권 씨, 핸더슨이 지나치게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태권이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앉자. 세 사람은 방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핸더슨은 안절부절 못했고 태권의 날카로운 시선 아래 평소의 평정심이 흐트러졌다. 규현은 이 대화를 위해 이 자리에 와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켰다. 저희 어머니가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태권이 말투를 차분하게 짚으며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규현이 어떻게 자신의 생명을 구했는지 말해줬어요.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말해줬어요. 핸더슨의 턱이 단단해졌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규현 씨가 무모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그만해, 태권이 손을 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즉시 핸더슨을 침묵하게 만드는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식당을 위험에 빠뜨린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고객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핸더슨은 항의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태권은 끝나지 않았다. 규현의 기록을 검토해봤습니다. 게스트들로부터 꾸준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스태프를 합친 것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데 당신은 그를 골칫거리처럼 대했습니다. 규현은 죄책감을 느끼며 자리에서 몸을 움직였다. 태권은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그를 돌아보았다. 규현아, 사과해야 해. 어젯밤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핸더슨 같은 사람이 이 식당을 대표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규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다. 태권은 굳어진 시선으로 핸더슨을 돌아보았다. 당신은 해고되었습니다. 즉시 발효됩니다. 핸더슨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일그러졌다. 선생님, 너무 진지하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태권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레스토랑은 우수성을 상징하며 여기에는 직원을 대하는 방식도 포함됩니다. 귀하의 행동은 우리 평판에 오점을 남기는 행위이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핸더슨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채 일어섰지만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당에서 뛰쳐나갔고 문은 그의 뒤에서 쾅 닫혔다. 잠시 방 안은 조용했다. 태권은 규현을 향해 돌아섰다. 나는 당신이 서버가 아닌 새로운 매니저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당신은 이 레스토랑에 필요한 진실성과 용기, 리더십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기꺼이 받아들이신다면 그 일은 당신의 것입니다. 규현의 숨이 목에 걸렸다. 선생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태권은 그렇다고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규현은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다. 예. 할게요. 악수를 나누는 동안 규현은 안도감과 희망이 밀려드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그는 진정으로 외부인이 아닌 소속된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직책을 활용하여 누구도 자신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을 환경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규현은 이번에는 색다른 에너지로 식당 문을 나섰다. 윤이 나는 바닥은 더욱 밝게 빛나고 아침 준비의 부드러운 웅웅거리는 목적의식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곳은 그가 지칠 줄 모르고 일했던 바로 그 장소였고 그의 투쟁을 지켜본 바로 그 벽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단순한 직원이 아니라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식당 중앙에 당당하게 서 있는 규현을 본 스태프들은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인 얼굴로 들어섰다. 그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아름은 표정이 활짝 웃었다. 규현, 그녀는 소리쳤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은? 규현은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새 매니저예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더니 손뼉을 치며 웃었다. 그때 누군가가 뭘 봤는지. 규현은 내가 그럴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고, 나머지 팀원들은 조심스러운 낙관에서 노골적인 혼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정을 지었다. 규현은 그들의 회의적인 태도를 이해했다. 결국 누군가가 서버에서 그 장소를 운영하게 된 것은 내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었고 모두가 그에게로 향하자 중얼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그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상황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 레스토랑은 하나의 팀이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이 존중받고 가치 있고 지원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장소를 만들 것입니다. 직원들은 시선을 교환했고 일부는 동의한다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규현은 당장의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말보다 행동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아침 시간을 신선한 눈으로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하면서 레스토랑을 산책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셰프, 바 직원, 서버를 만나 그들의 의견을 묻고 그들의 고민을 경청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이 문을 열자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 평소 긴장의 기류가 완화되고 조심스러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매니저로서 규현의 최우선 과제는 레스토랑을 괴롭혔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날 저녁 직원 회의를 시작하여 개인 식당에 모두를 모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명 인사들을 위한 테이블이 이제는 열린 대화의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규현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자고 말했다.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무게를 느끼는 사람이 나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합니다. 아름이 말을 하기 전 잠시 침묵이 흘렀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핸더슨은 그에게 질문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의한다는 중얼거림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또 다른 서버인 마오코라는 조용한 청년이 손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항상 계층 구조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장에 오는 것을 즐기기가 어려웠습니다. 규현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러한 환경이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 알고 있으며 이제부터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이곳은 누구든지 어떤 역할을 맡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존중받는 곳입니다. 그는 레스토랑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포용성과 팀워크에 대한 교육 세션, 직원 문제에 대한 개방형 정책,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정기회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레스토랑의 성공은 지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그들의 공동 노력과 헌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몇 주에 걸쳐 규현이 구현한 변화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원 교육 세션은 팀을 조용히 분열시켰던 편견과 장벽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과정이었습니다. 규현은 바쁜 근무 시간 동안 도움을 주기 위해 앞장서고 주방 직원과 함께 확인하고 모든 직원이 주목받고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도록 하는 등 솔선수범했습니다. 레스토랑 자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직원들의 따뜻함과 전문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서비스의 차이를 느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레스토랑은 음식뿐 아니라 레스토랑의 특징이 된 포용적인 분위기에 이끌려 더욱 다양한 고객을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레스토랑이 분주하게 떠들고 있을 때 규현은 입구 근처에 서서 직원들이 함께 원활하게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르코가 자신있게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 아름이 테이블에서 일행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주방의 셰프들이 정확하고 동지애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그는 뿌듯함을 느꼈다. 태권은 그날 저녁 식당에 들어갔다. 규현은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은채 씨, 태권 씨, 만나서 반가워요. 그는 따뜻한 어조로 말했다. 은채는 그를 보며 활짝 웃었다. 규현아, 내가 여기서 한 일이 정말 자랑스러워. 이곳은 색다르고 더 좋은 것 같아. 태권은 찬성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규현 씨, 당신이 이 식당을 뒤집어 놓았어요. 모두가 환영받는 곳이 되어야 할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밤이 지날수록 규현은 자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반성했다. 한때 그에게 투쟁과 고통의 원천이었던 레스토랑은 이제 성장과 가능성, 연결의 공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들이 떠나고 조명이 어두워지자 규현은 뒤에 남아 조용한 식당을 지나갔다. 그는 바로 이 바닥을 청소하며 보냈던 밤들, 자신을 의심했던 순간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 위해 싸웠던 전투들을 생각했습니다. 그 여정이, 심지어 고통스러운 부분까지도 그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규현은 문을 잠그고 밤속으로 걸어나오며 혼자 미소를 지었다. 끝없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도시가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적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세요. 또한 다른 동영상도 확인해 보세요. 앞으로 더 많은 동영상이 추가될 예정입니다.